안녕하세요, 멘터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취한 것의 대부분은 운과 실력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난소복권에 당첨된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1930년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났고 남자가 대우받는 시대의 여자가 아닌 남자로, 더구나 백인으로 태어났으며 덧붙여 기업가치 평가 능력이 엄청나게 보상받는 시대에 태어나는 행운을 가졌다고 회고합니다. 또 다른 부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에서 운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엄청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PC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한 시점이 지극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회사를 설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성공은 실력과 운이 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대성공을 이룬 사람들일수록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보면 이 운을 크게 생각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실력 격차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마라톤처럼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록 차이가 아주 좁혀진 상황에서는 개인의 당일 컨디션이나 날씨 같은 운의 요소가 금메달과 노메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대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찾게 되는 공통적인 성공의 이유를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란 책에서는 이런 사례를 듭니다. 운이 만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누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 졸업 시점이다. 호경기에 졸업하는 학생은 불경기에 졸업하는 학생보다 취직하기도 쉽고 보수도 더 많이 받는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 리사 키는 졸업 시점의 실업률에 따라 백인 남학생들의 소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졸업생의 소득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5년 후에도 그 졸업생의 소득은 여전히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졸업생들의 소득이 졸업 시절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뜻으로 결국 운에 좌우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운에 대해 평온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성공은 실력과 운 둘 다 반영되는데 실력은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 요소이지만 운은 통제 불가능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통제 불가능 요소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운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범위도 애매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간혹 좋은 결과의 원인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운과 실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과연 운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전보다는 운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운과 실력을 구별하면 성공에 대한 예측력 역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대성공을 위한 실력은 어떻게 쌓는지, 그때 작용하는 운은 또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첫 번째, 실력과 경험의 차이. 실력이 성공의 기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쌓으려고 해도 실력이라는 정의 범위가 너무 커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실력을 경험과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훈련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몰입해 정체기를 극복하고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능숙한 자동차 수리공, 배관공, 건축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반면 세계 정상급 음악가나 운동선수가 되려면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 교수 그레고리 노던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흔히 경험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에게는 정확한 예측 모형이 있고 이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지만 경험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 실력과 경험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골프를 배울 때도 대부분 능숙할 때까지 연습하는 경험을 쌓고 터득된 노하우가 내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사용하기도 하죠. 만약 이 패턴을 몇십 년 동안 썼다면 그 기간 동안 실력이 높아졌다고 하기보다는 골프 경험이 많다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실력을 쌓는 사람은 지금 터득한 이 패턴을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이 패턴을 연구합니다. 체력을 더 적게 쓰면서 치는 방법은 없을까?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을까? 이 부분은 왜 안 될까? 등으로 새롭게 연구하면서 내가 어렵게 터득한 이 패턴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놓고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쌓은 실력은 이런 차원에서의 실력입니다. 노력하면서 어떤 노하우를 터득해도 이 역시 배워나가는 한 단계의 과정이라 여기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호기심과 질문을 갖고 그 다음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노하우가 하나 터득되면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실력을 쌓기보다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정작 본인의 새로운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것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다음 성장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성공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놓고 더 듣고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놓는다고 해서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남아있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배울 수 있고 더 큰 실력이 쌓이며 이 실력만큼 성공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왜 실력자가 되고 누구는 왜 경험자가 될까요? 바로 골프를 왜 배우려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명분, 아주 미세하게 다른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누구는 국위선양을 위해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명분이든 맞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명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는 명분에 따라 동네에서 작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의 1% 부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지 않는 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서 모방하는 것이 있죠. 즉, 과거의 사례에서 유용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분석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지금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책들에는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수많은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 중에는 실력보다는 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성공한 사례도 많아서 100%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기에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고 실력의 영향이 큰 분야라면 과거 사례에서 유용한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외국어 회화, 테니스, 골프, 제조업 등을 배울 때에는 과거의 효과가 입증되고 체계적인 기법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는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면 과거 사례는 유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우선 그 성공 모델이 운과 실력 중에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먼저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딜트로이트 컨설팅의 마이클 레이너는 텍사스대 앤드류 앤더슨과 함께 운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2만여 개의 기업 실적을 분석해 운이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단지 실력만이 아니라 운으로 성공한 기업도 분명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인기 경영 서적 13종에 등장한 288개의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 실제로 위대한 기업이 몇 개인지 조사했죠. 이들은 위대한 기업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기업은 25% 미만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분석에 의하면 기업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운에 좌우되기 훨씬 쉽다. 5년에서 10년 실적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기업 중에는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서 선정된 기업도 많았기 때문이다. 인기 성공학 서적은 독자를 대상으로 위대한 기업의 성공 비결을 담았지만 이런 책들이 주장한 위대한 성공 중 실제로 실력만으로 이뤄낸 위대한 성공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시대적인 운이나 기회적인 운이 좋아서 성공한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운과 실력을 구별할 때 주목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피드백입니다.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고 실력이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인과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나므로 피드백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서 피드백도 부정확합니다. 의사결정이 옳아도 실패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빗나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큰 활동은 대개 특성이 끊임없이 변화하죠.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이 지금이나 미래에는 아예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력과 운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성공 모델 자체에도 운과 실력 중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성공했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 성공 교훈을 얻으려는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성공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 역시 그 스스로 성공 원인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여기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학서적 저술가인 영국 물리학 박사 사이먼 싱은 대중 강연 도중 락그룹 레드 제플린의 유명한 곡 천국의 계단의 한 소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청중 대부분의 귀에 익숙한 노래였고 가사를 아는 사람은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을 반대 방향으로 재생했습니다. 도무지 알아둘 수 없는 소리가 되었죠. 싱은 반대 방향으로 재생할 때 사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냐고 청중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짜 가사를 화면에 띄우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재생하면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래에 맞춰 가사를 비춰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사탄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친절한 안내 덕분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리가 명확한 메시지로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실험에서는 좌뇌 우뇌의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피시험자에게 그림카드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뇌가 관장하는 왼쪽 눈에는 설경 그림의 카드를 보여주었고 좌뇌가 관장하는 오른쪽 눈에는 닭발 카드를 보여주었죠. 지금 본 그림과 관련된 그림을 선택해보라고 하자 환자는 우뇌가 관장하는 왼손으로는 삽을 선택했고 좌뇌가 관장하는 오른손으로는 닭을 선택했습니다. 우뇌와 좌뇌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그림을 선택했냐고 묻자 좌뇌의 해석으로 피실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닭발은 닭과 어울리고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니까요. 독립적으로 인지 과정이 분할된 탓에 설경 카드를 보지 못한 좌뇌는 닭발 카드만 보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좌뇌가 직접 보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도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좌뇌는 어떤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답을 어떻게든 찾아 만들어내죠. 이렇듯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우연적인 현상을 나도 모르게 실력으로 연관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운과 실력을 구별하기가 왜 어려운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토리를 지어내서 주변 세상에 설명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특히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이런 능력을 더 잘 발휘합니다. 이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두 가지는 우리가 스토리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것과 어떻게든 인과관계를 찾아내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필연이었다고 믿으며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배제하려는 것이죠. 또한 클래드웰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 성공담은 주로 용기와 재능 등 개인의 자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케이스들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역사에는 주로 승자에 관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승자가 역사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면 지루해지고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논할 때나 성공학 서적에서 운보다는 실력을 훨씬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을 잘 들여다보면 개인의 실력보단 항상 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력과 운의 스펙트럼. 이제는 실력이란 주제를 지나 운의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운의 분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 사업처럼 제조 과정이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정형화된 사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전략이나 프로젝트, 협상처럼 정형화하기 어려운 사업이죠. 먼저 정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보면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성과는 주로 실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기계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조립하며 노동자는 벨트 컨베이가 운반하는 부품을 반복적으로 장착합니다. 회사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사업 전략 수립이나 프로젝트 실행, 협상은 변수가 많아 정형화하기 어려우며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서 성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운 영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실력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는 검증된 체크리스트와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배워나가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운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과정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과 결과 사이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고 과정은 안 좋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운 실력 스펙트럼에서 실력 분야는 개인의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 분야는 개인의 실력과 노력을 뛰어넘어서 작용합니다. 파동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아도 운의 흐름이 낮을 때에는 이상하게 번번이 결과가 어긋나고 속상한 일만 생깁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이 높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저절로 일이 알아서 풀리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은 운의 흐름이 높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맞물려 큰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 세운 명분을 지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배우는 입장을 놓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의 정체. 개인의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통해 굶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부자와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운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운은 바로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명분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돈을 벌기 위해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개념이지만 돈의 에너지보다 더 큰 명분과 가치, 사명감을 추구할 때는 돈이 이 명분을 따라오기 때문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개인적으로 큰 부호가 되기 위한 명분보다는 이 세상 누구든 안방에서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전 세계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더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으로 유명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도 이런 문맥을 같이 하는 말을 했죠.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천억대 부자인 김승호 화이트폭스 전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큰 명분을 세울 때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짚은 것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 회장 역시 다음과 같은 명분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집요하게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아마존이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고객 우선의 회사 이념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단독 1위이며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50%가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명분이라고 하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명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명분의 의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잠깐 생각하거나 상황에 맞춰 논리적으로 맞춘 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흔들림 없는 인생 가치관을 말합니다. 고객을 1순위로 하는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 이념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성공해야 하는가? 개인의 부와 명예를 뛰어넘어 내 앞에 사람,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명분이 큰 부호가 될 수밖에 없는 큰 운을 불러오고 돈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 모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지나 지금은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중인 4차 정보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개인의 실력은 비등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의 성공은 개인의 실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공은 누가 이 운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력만으로 좌우되는 제조업 같은 분야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예측 가능한 분야는 AI가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대체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면서 대성공을 이루는 분야는 분명 운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력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100% 실력만이 성공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큰 좌절과 낙담을 경험할 때 스스로 다시 추스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입체적으로 성공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한결 편하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큰 부자와 큰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부호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50세 이후에 큰 운을 만나 복리의 그래프로 대성공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 그 부를 50세 이후까지 유지하거나 더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드물다는 통계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큰 꿈만큼 왜 그 꿈을 꼭 이루어야 하는지, 누가 들어도 반할 만큼 멋진 명분을 세우고 스스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 부자들의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실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씩 노력한다면 분명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